한국이 베팅한 것일까? 북미가 그만큼 다급한 것일까? 급진전 모습을 보이는 북미 회담입니다. 매일 북미 협상에 대한 뉴스를 접합니다. 일본계 지원을 받는 미국 인사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고, 트럼프 대선 전략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 반대의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볼턴을 비롯한 매파들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하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공화당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재선에 성공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자칫 다음 선거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체감하는 듯 보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 정부와 독립된 연구기관에서 북미 간 협상 조건을 달리하여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알려드렸는데, 그 의견서에는 북한의 국제기구가 핵사찰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미국은 평화선언과 일부 조건부 제재 완화를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진전된 안이 미국 국익연구소라는 곳에서 백악관에 의견서를 전달했는데, 협상하기 전 협상안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조직에서 독립된 기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의견서를 고의로 공개하는 이 방법은 백악관이 결국 결정권자이지만 최초 의견을 낸 곳이 중립적인 기구여서 협상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정치적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고, 이 의견서가 전달되기 전 이 의견서의 내용이 이미 협상안으로 북미 간 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안에 대해 이미 북측에 전달했고, 북한에서 부정적이지 않은 반응을 얻어내었기에 연구기관 이름으로 발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은 북한과 사전 조율을 하며 한국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주도한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알아도 표면적으로 한국은 북미회담 당사자가 아니고 의견을 대내외에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볼턴의 표현대로 북미가 꼭두각시처럼 보일 수 있고, 이는 매우 모욕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종전선언까지 테이블에 올린다는 안이 거론되었습니다. 이 안에 트럼프는 거부감이 없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반면 폼페이오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트럼프에게서 폼페이오가 조금 소외되고 있거나 비건이 북미회담만큼은 국무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누가 되었든지 자신과 반대 의견을 지속하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조언을 계속하면 멀리하거나 트윗으로 회고해버립니다. 볼턴 회고록으로 쓴맛을 본 트럼프는 폼페이오가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폼페이오를 대선 전에 해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밝힌 안은 다소 의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안한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고 핵을 동결하는 조건에 미군으로부터 약간의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원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은 테이블에서 내리고 제재 해제만을 가지고 북한이 제시한 안을 포함해 의심스러운 장소 전체에 대해 핵 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이 거절함으로써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트럼프는 핵을 동결하고 하나 이상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하면 일부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묶어 타결해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핵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동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실험과 ICBM 발사시험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라늄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핵물질 추출 금지와 추가 핵탄두 생산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제기구가 봉인하고 상주하지 않으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협상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카드를 제시한다면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 사찰 범위는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분야 외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는 그야말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중요한 것은 현재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김여정이 담화에서 이상 야릇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기도 했지만 김여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조건이 되면 국제기구 검증하에 포기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김여정의 말보다 미국 측의 제안이 더 앞서 있습니다. 폐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핵시설 하나 이상을 폭파하거나 해서 무력화하고 지금 하지 않는 실험을 중지하고 범위가 원만히 타결되어 사찰을 받으면 핵무기를 당장 폐기하지 않아도 종전선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숨통이 트이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기습 공격에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세계의 마지막 남은 냉전 장소이며 가장 오랜 기간 종전되지 않은 전쟁터를 마감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재 완화에 맞추어 핵폐기 일정까지 제시된다면 그야말로 역대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노벨상 후보로 유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북미회담은 트럼프가 재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런 정도의 빅딜이면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경제적인 여러 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별도로 미국에 베팅할 중요한 사안은 없습니다. 있다면 반중국 전선에 참여해 남중국해로 군함을 파견하거나 중러가 반대하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는 것인데 이를 베팅할 리는 없죠. 이런 중요 사안 군사 쪽 베팅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의 국방성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내한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 한국이 북미회담 성사를 위해 별도로 베팅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북미 양측의 이해를 맞물리게 하는 안으로 양측에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미국이 당황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동을 미국과 북한의 한국 정부가 암시했을 수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김여정이 폭파했을 때 더 선을 넘으면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우리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듣는 처지에 따라 해석이 매우 달라지는 말입니다. 북한 처지에서 보면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고 미국 처지에서 보면 미국 때문에 남북문제가 이 모양이다라는 짜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제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북미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대통령께서 내년엔 독자적인 행동을 준비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로존에서 벌어지는 동맹 약화 모습이 동아시아 두 축 중 하나인 한국에서 벌어지면 미국의 태평양 전략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은 미국을 짜증나게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종전선언까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평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시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믿으십시오.
남북,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간에는 국미부 외교부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히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